보겠습니다. 유시민 작가가 어제 한 유튜브에 출연해서 뉴 이재명의 수장이 이 대통령이고 이 대통령이 수사 기소 분리를 포기하지 않았으며 절대 권력은 필연적으로 부패하기 때문에 누군가도 후각이 예민한 사람이 말을 해야 한다고 말을 했습니다. 후각이 특히 예민하다는 우리 평론가님부터 요 발언 네. 민주당에 어떨까? 민주당 지지하는 사람이 민주당을 이렇게 얘기하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근데 후각이 예민하다고 주장하는 사람들 중에 이것도 일종의 환각이 있거든요. 나지도 않는 냄새가 난다. 아, 예, 그렇게 해서 사람들을 많이 좀 민폐를 끼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 예, 그런 경우가 아닐까. 그리고 냄새 잘 맡는 대표적인 사례는 김어준 씨죠. 예. 냄새가 난다. 뭐 쫄지 마. 냄새가 나. 뭐 이런 맨날 냄새가 난다. 근데 냄새가 설령 후각이 예민하다고 치더라도 다른 사람들이 그 냄새를 못 맡을 것 같으면 냄새가 난다라고 말을 하는 게 아니라 그 썩어 있는 곳을 가리키도록 네. 그렇게 유도를 하는 게 맞는 행동인 거거든요. 근데 지금 그런 근거도 없어요. 꺼냈던 게 정계 개편을 이재명 대통령이 노리고 있다. 이거였잖아요. 예. 유시민 씨. 그렇죠. 근데 아무 근거가 없어요. 그리고 객관적 요건으로도 예를 들어서 민주당이 누구하고 그럼 정계 개편하면은 이재명 대통령이 누군가하고 바깥 사람들하고 통합을 해야 되는데 네. 통합할 집단이 있나요? 없죠. 지금 조국혁신당하고 통합도 친명계에서는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상황에서 그래서 그냥 던지고 보는 식의 그런 평론이라고밖에는 볼 수 없죠. 음모론이죠. 던지기 평론의 음모론이다. 그러면 두 번째로 후각이 예민하신 고 대변인님. 아니 근데 어제 이제 이분쇼에서 나왔던 네. 발언들이잖아요. 어시장 발언도 그렇고 뉴 이재명의 수장은 이재명이다. 뭐 이렇게 했는데 이 워딩을 보면 점점 막 강해지는데 어제는 진짜 수위가 높았던 것 같은데 네. 대통령직에 있는 분을 대통령직에 한정하지 않고 이제 한 단계 끌어내린 거예요. 개파의 수장으로. 이렇게 함으로 해서 좀 축소를 하고 이 축소한 사람이 이제 썩은 내가 난다. 이런 식으로 말을 딱 해버리니까 과연 가리키고자 하는 게 뭔지를 한번 고민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후각이 그러면은 둔감하신 우리 평론가요. 저는 후각에는 둔감한데 이런 정치적 해석에는 조금 더 창의적으로 한번 말씀드려보겠습니다. 네. 유시민 작가가 필연적 실패의 길을 얘기했단 말이에요. 네. 근데 필연적 실패의 길로 가려면 뭔가 정말 다 잘못돼야 되거든요. 근데 그 유시민 작가가 얘기하는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보안 수사권 폐지와 관련해서 이재명 대통령이 지금 딴 생각하고 있다. 딴 살림 차리고 있다. 그게 필연적 실패의 길로 가고 있다는 거잖아요. 네. 근데 우리나라 대한민국 국정 운영에 한 100이라는 뭐 태스크가 있다면 예. 보안 수사권 폐지는 저는 그 비중이 100분의 1도 안 될 것 같아요. 근데 그 100분의 1의 존치 여부에 따라서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이 실패냐 성공이냐 이렇게 가늠한다는 거에 대해서 도저히 동의하기가 어렵고 저는 만약에 이 얘기를 이렇게 논리적으로 왜 실패할 수밖에 없냐라고 풀어줬다면 그랬다면 수긍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뭐냐면 이재명 대통령 구조적 다수를 얘기하고 있잖아요. 네. 정계 개편을 통해서 구조적 다수를 만들어요. 그 구조적 다수의 당 대표는 친명 후보예요. 예를 들어서 김민석 전 총리예요. 그 사람을 통해서 지금 본인에 대한 사법 리스크를 없애 공소 취소 같은 것도 그냥 해버리고 그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이 판결 왜 그러냐? 뭐 이렇게 문제 제기했잖아요. 이런 식으로 그 사법 시스템을 붕괴시켜 버려. 또 하나는 뭐 이제 구조적 다수가 됐으니까 개헌도 쉽게 해. 개헌해갖고 이재명 대통령 연임 중임 뭐 다 포함되지 않지만 나 인기 많으니까 연임할래. 이런 식으로 개헌을 해버려. 네. 그래서 이게 전체주의 국가, 일종의 대중영합주의에 맞물려서 전체주의 국가로 가고 그렇게 하면 결국에 전 필연적 독재로 가기 때문에 그러면 그 이정뭐 실패한다. 이 정도의 논리적 흐름은 있어야 뭐 필연적으로 실패한다. 얘기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냥 보안 수사권 하나만 폐지 안 하면 실패한다? 좀 그러면 동의하기가 어렵죠. 그럼 국민의힘은 지금 보안 수사권 존치해야 한다고 얘기하고 있는데 이재명 대통령 그냥 실패하라고 그래서 하는 얘기는 아니거든요. 국가의 시스템을 위해서 이 얘기를 하는 거지. 그러니까 유시민 작가가 이재명 대통령을 또 직격하면서 썩은 내 나기 전에 정화해야 한다고 했지만은 세 분의 의견을 좀 이것저것 모아서 들어볼 때는 뭐 본인이 원하는 방향의 냄새를 스스로 맡는 것이 아닌가. 그 말씀을 좀 맞습니다. 예,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게 저는 유시민 작가가 오랜만에 본인이 내뱉은 말을 지금 지키기 위해서 되게 애쓰는 것 같은데
민주당 지지율이 떨어졌어요. 네. 3월부터 계속 떨어지고 있는데 매불쇼에 나가서 ABC 그룹 얘기했고 김어준 가서 중충론 얘기했고 다시 매불쇼에 가서 책임론 필패론 얘기하고 어제 이분쇼에선 더 강하게 얘기를 하면서 여론조사를 보면 계속해서 지지율이 떨어지고 있거든요. 네. 필패론으로 지금 이끌어가고 있는 게 아닌가. 예, 본인 필패론을? 스스로 정확하게 갈아타서 친명을 그동안은 어떻게 보면 참모들이 잘못해서 지금 이렇게 되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다면 이분쇼에서는 직격한 거예요. 직격하면서 나는 정청래와 같이 가겠다. 그리고 이후에 그 팔을 딱 규합해서 나의 독자적인 세력을 형성하겠다. 이런 내심도 좀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좀 의지를 해봅니다. 엿볼 수가 있는 자, 유시민 작가의 발언들 요새 아주 점점 수위가 높아져서 더 높아질 게 있을까 싶을 정도의 발언들 앞으로 한번 더 눈여겨봐야 되겠습니다. 저희 유시민 작가는 사실 5월 말쯤에 어마어마한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네, 어떤 말을 했었죠? 이재명 대통령 연임은 불가하다. 연임 얘기를 했어요. 네. 이미 그때. 그러니까 지금 유시민 작가는 단순히 검찰개혁 때문에 싸우는 게 아니다. 이재명 대통령 연임을 시도할 거라고 생각한다. 그걸 막으려고 한다. 뭐 이런 생각인 것 같습니다. 연임을 하려면 그게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거랑 비슷한 거예요. 구조적 다수를 만들어서 이거 그냥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한국 정치를 이끌어가는 거예요. 이게 예를 들어서 히틀러도 그렇게 한 거 아닙니까? 수권법 만들고 해갖고 그냥 본인이 모든 권력을 다 집중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유시민 작가가 만약에 논리적으로 그런 얘기를 해갖고 이렇게 가면 이거 실패한다. 라고 하면 제가 좀 이해할 수 있겠는데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건 보안 수사권 하나 존치하냐 마나를 두고 이렇게 해갖고 실패한다라고 하면 제가 이해하기 어렵다는 거고 네. 지금 민주당이 큰일 났어요. 뭐 이 친명들이 난동이라고 하잖아요. 난동. 그리고 얼마 전인가 김민석 전 총리가 얘기했었던가 정청래의 난이다. 송영길 후보가 얘기했던가요? 하여튼 정청래의 난이다. 뭐 역적은 목을 쳐야 된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걸 보면서 야 이거 이 당대표 선거가 끝난다고 하더라도 진짜로 그 민주당이라는 이름 하나로 네. 같이 공존할 수 있는 건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예요. 지금 난동이라는 표현도 친명들의 난동, 그 난동의 주역은 사실 이재명 대통령 본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난장판이 되고 있는데 서로 저렇게 까고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 이후가 좀 더 걱정될 정도로 좀 치닫고 있는 것 같다. 역사적으로 봤을 때도 민주당의 전당대회 중에서 좀 가장 혹한의 시기를 좀 보내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의견도 있더라고요. 자, 그러면은 일단은 또 요렇게 이 이슈를 마무리를 하면서 다음 이슈 넘어가기 전에 저희가 목표 설정을 좀 할게요. 오늘 슈퍼챗 10개. 여러분 슈퍼챗 10개 도달하면은 오늘 와주신 세 분의 게스트분들께서 여러분께 커피 쿠폰을 쏠 테니까요. 댓글로 참여도 많이 해주시고 슈퍼챗 주시면서 함께 소통해 주십시오. 그리고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도 함께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이슈 한번 빠르게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민주당 전당대회 이슈가 상당히 지금 화제가 되고 있고 방금 말씀을 하신 것처럼 서로 막 치고받는 양상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김민석 전 총리가 민주당 전당대회에 신천지가 개입한 근거가 있다면서 적절한 시기에 근거를 공개하겠다라고 폭로를 했습니다. 정 대표는 이게 허위 조작이고 법적 조치하겠다고 반발을 하고 있는데요. 요거 어떻게 보시는지 우리 고금란 대변인 말씀 먼저 주시겠어요? 적절한 시기가 언제일지는 참 언제가 적절한 거지 그쵸. 진짜? 근데 이게 전당대회 폭로전 예고편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드는 게요. 21년도에 사실 이 안에서 폭로전이 화천대유 시작이 된 거거든요. 네. 화천대유가 이재명 리스크를 딱 발목을 잡고 지금까지도 이게 법원에서 설왕설래 하던 걸 웨이팅 해놓은 건데 그 전초전을 지금 얘기하는 것 같고요. 이 적당한 시기란 사실 지금 그 검경 합수본에서 신천지 종합특검 하고 있잖아요. 네. 근데 왜 거기에는 얘기를 못하고 쥐고 있는지 그것도 좀 의문이 듭니다. 근데 신천지 이 본부가 과천에 있어요. 그래서 신천지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좀 할 이야기들이 있는데 네. 뭐 과천만 보면 2014년도부터 개입설이 좀 많았고 강화문에 뭐 팜플렛도 피켓도 걸고 뭐 대단했었거든요. 네. 근데
폭로하기 전에 일단은 수사를 받아볼 수 있게 하는 게 먼저 예. 아닐까. 그래서 폭로를 위해서 설설 금부를 떼고 있다. 저는 좀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그렇네요. 지금 고 대변인님 응원 메시지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화이팅 해달라고.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갈수록 김수민님 요즘 얼굴이 동안이 되어간다는 말씀을 해주시네요. 클라라님 감사드리고요. 어떻게 그거는 보십니까? 제가 변하고 있는 게 아니라 오늘의 댓글 다신 분의 컨디션에 달려 있는 게 아닐까. 여러분이 몸 네. 상태 좋으면은 이쁘게 보이고. 네네. 근데 지금 아닌 거 같고. 화면 보기에는 약간 술톤인데 어제 술 좀 드신 거 같은데. 어제 안 먹었어요. 이상하게 술을 안 먹으면 먹은 것 같더라고요. 저는 네, 술을 먹으면은 그 다음 날 별로 티가 안 나는데. 어디 선크림을 좀 발라드리고 시작할 거 그랬나. 아, 그러면 이게 이렇게 김민석 전 총리가 이런 식으로 신천지 얘기를 하는 게 이렇잖아요. 욕을 내 입으로 뭐 XX야 이러면은 그 욕이 내 입에서 비롯된 것 같잖아. 그 신천지란 말, 내 입으로 어떤 험담을 한 그런 얘기가 왠지 그냥 김민석 총리를 따라다닐 것 같기도 하고 이게 별로 본인에게도 좋지 않을 것 같다는 네.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떤 사실관계를 알게 돼서 그걸 폭로하는 입장에서는 네. 딱 전격적으로 확실한 근거를 갖고 불의의 기습을 하는 것이 좋은 거거든요. 근데 무슨 뭐가 있다면서 툭 던져놓고 확실한 건 나중에 공개할게요. 네. 이렇게 가가지고 지금까지 역사에서 그런 식으로 해서 제대로 뭔가 공개가 되고 폭로가 된 적이 있었던가. 내란 예측한 것처럼 이것도 네. 그렇게 해서 좀 맞을 건가? 근데- 이의 말씀하기도 하고. 근데 그건 그나마 예측이었던 거죠. 네. 그 내란 계엄이 있을 거다라고 예측을 했던 거고, 그거는 나름대로 첩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었을 거고, 그 다음에 이게 적중이 된 건데, 근데 이 경우는 본인이 먼저 뭔가를 파악했다는 거잖아요. 네. 이번에 신천지가 개입할 거다라는 예언이 아니라. 예, 그런데 그러면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근거 없이 그냥 툭 던져도 되냐 이런 식으로. 안 그래도 그런 거에 정치인들이 그렇게 하는 거에 대해서 국민들이 짜증나고 식상해 있는 상황에서 네. 그래서 저는 이런 걸 이렇게 요약을 해요. 스모킹 건이 없고 스모킹만 있다. 네, 스모킹 건이라고 했을 때는 이제 연기 나는 총, 방금 발사된 총의 그 증거를 맞아요. 얘기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거는 그냥 스모킹, 연기만 자욱하고 안에 뭐가 있는지는 없다 지금. 그리고 연기를 해치고 들어가 봤을 때 끝내 아무것도 없을 수 있고. 근데 없으면 뭐라고 그러냐면 아직 연기를 덜 해쳤기 때문에 안 보이는 것뿐이다. 이렇게 얘기할 거란 말이죠. 아, 그럼 이렇게 의혹을 펴놓고 8월 17일까지 뭔가 해소가 되지 않았을 때 정 소장님 이거 네. 본인에게도 어떤 영향을 줄까요? 정청래보다 저는 김민석 총리가 그냥 정치적으로 좀 괜찮으실까 이 생각이 들기도 해요. 이게 국힘에 대한 거였잖아요. 공격 소재였잖아. 그렇죠. 사실 신천지 얘기하면 예. 국민의힘이 좀 자유로울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지금 이만희 총재가 신천지 교인 5만 6천 명을 조직적으로 예. 국민의힘 당원에 가입시켰다. 그 프로젝트명이 필라테스인가 그렇잖아요. 필라테스 프로젝트 맞고 명단에 과천분들, 의학분들 많아요. 그래서 필라테스가 그런데 그래고 지금 구속돼 있거든요. 예. 근데 김민석 후보 같은 경우에 지난번에 계엄과 관련해서 이렇게 막 이렇게 연기를 피웠었잖아요. 예. 계엄 준비 중이다. 그래서 당시에 국민의힘 패널 저를 포함해서 2025년 2024년에 뭔 계엄 얘기를 하고 있냐. 근거가 있으면 밝혀라. 예. 대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끝까지 되지 않고 있다가 이 계엄이 실제 발생한 거 아닙니까? 근데 지금 적절한 시기에 이거는 근거를 댈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때는 근거를 대지 않으면 실제로 계엄이 돼서 야 계엄 되면은 우리가 집권할 수도 있어라는 고단위의 생각을 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네. 지금은 적절한 시기에 얘기하지 않으면 8월 17일 전당대회 끝나요. 그렇죠. 지금 물론 본인이 조금 앞서 나가고 있다고 생각할 수는 있겠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지금 자신할 수 없는 상황에서 이런 그 상대 후보에게 엄청난 생채기를 줄 수 있는 내용을 자기가 알고 있는데 8월 17일까지 이 칼을 칼집에서 꺼내지 않는다? 그건 생각하기 어렵잖아요. 저는 조만간 녹취록이 나오든 증언을 해주는 사람이 나오든 이런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와서 이제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녹취록도 나오고 네. 명단도 나오고 그랬던 거 아니에요? 그럴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근데 이게 아예 통이 없을 것 같다고 생각하지 않는 이유는
신천지가 이재명 대통령을 진짜 싫어하거든요. 과천에 그 코로나 2020년에 그 발생했었을 때 예. 거기 봉쇄해 버렸잖아요. 예. 그래갖고 그것 때문에 이만희 총재가 야 이재명 대통령 되는 일 절대 없어야 된다. 그래서 윤석열 전 대통령 밀어야 된다라고 얘기했고 실제 뭐 전대에 개입했다라는 얘기가 있는 거잖아요. 또 하나는 이게 조금 연원이 있는 건데 당시에 민주당이 그 대권 후보를 뽑을 때 모든 지역에서 맨 마지막에 끝날 때까지만 해도 이재명 대통령이 압도적으로 이겼었거든요. 근데 마지막에 수도권인가에서는 이게 역전됐든가 해갖고 과반을 얻었느냐 못 얻었느냐를 두고도 뭐 당권 당규 해석이 난무할 정도로 좀 논란이 된 적이 있어요. 그때 당시에 아니 이번 결과만 이상하게 나온 거는 뭔가 이상하다. 다른 외부의 개입이 있었을 것이다라고 의심한 목소리가 있었어요. 네. 아마 기억하실 거예요. 뭐 그것과 관련해서도 일정 부분 연관이 있는 거 아닌가? 근데 김민석 총리까지 지내신 분이 아무 근거 없이 이 말을 하진 않았을 거라고 보고요. 분명히 뭔가 있기는 할 것이다. 그런데 냄새를 그게 맡았다. 확실하게 저격할 수 있는 건지는 이제 뭐 본인이 얘기를 해야 알겠지만 신천지는 본래가 집권 여당에 좀 우호적이에요. 예. 게다가 신천지 필라테스 프로젝트라고 하는데 이 이름만 있는 게 아니라 근우회라는 이름도 있고요. 네. 뭐 그다음에 쉬켄이라는 이름도 있고요. 세부 조직이 많아요. 이제 요 영상들을 보면 각계 꼭 국민의힘만이 아니어도 네. 각계에 있는 분들을 그 행사에 초대를 해서 인사말을 시키고 인사를 하게 하고 뭐 요 정도 영상 정도는 가지고 있지 않을까. 그러면 저도 이제 눈으로 확인한 바가 있으니까. 예. 이게 꼭 그분을 지칭하는 건 아니에요. 각계라고 표현을 했으니까. 그래서 아예 터무니없는 얘기는 아닐 거고요. 분명히 뭔가는 가지고 있을 거다. 그런데 이게 얼마나 치명타를 입힐 수 있는지는 모르겠다. 뭐 이런 생각이 좀 들고 본래 김민석 후보가 저격수였어요. 이렇게 뭐 총리를 지내면서 좀 다듬어지고 점잖게 얘기하고 이랬지만 굉장히 선두에 서서 공격수 역할을 잘했던 서울대의 앞장서는 회장 아니었습니까? 예, 그래서 요 정도 워딩은 가능하다. 저는 그렇게 봐요. 근데 저는 의외였던 것은 예. 제가 예측했던 게 있어요. 예. 분명히 이런 일이 벌어질 거다. 그러니까 김민석 후보까지는 아니더라도 김민석 후보 지지자들이 네. 이 얘기를 할 것이다 라고 생각했던 게 있는데 JMS 예. 신천지가 아니라 JMS 얘기를 할 것이다. 왜냐하면 이미 인터넷에 돌았던 거라서 제가 말씀드리는데 JMS의 교주 정명석 씨하고 정청래 후보가 그쵸, 같은 친인척. 고향이에요. 같은 마을에 고향을 두고 있고 예. 둘 다 하동정 씨예요. 그래서 두 사람이 뭔가 친척 아니냐, 얼굴도 닮았다 이런 설이 돌고 있어가지고 네. 뭐 이게 김민석 후보가 그럴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았고 이제 그 지지층에서 뭐라도 던지고 보잖아요 서로 간에. 그래서 그렇죠. JMS 얘기가 나올 줄 알았는데 신천지 얘기가 나올 줄은 몰랐습니다. 아, 근데 그쪽으로 예측했었어. 근데 JMS 그게 얘기는 분명히 나올 것 같다. 또 비슷하게 이게 연원을 타고 들어가면 통하는 데가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예. 그러니까 뭐 우리나라의 이단이라는 것이 결국엔 이단의 뿌리가 있잖아요. 예. 이단의 뿌리를 타고 가면 JMS든 신천지든 통일교든 다 한 사람으로 집중이 된다는 거야. 일제시대에 그 활약했었던 종교 그 사람들에게서 교육을 받은 사람들이 이렇게 분파로 빠져나왔기 때문에 예. JMS든 신천지든 연관관계가 있을 거다. 아까 김수미 평론가 얘기하신 것처럼 이게 부각되기 전서부터 정청래 그 민주당 당대표 후보가 정명석 JMS 총재와 연관이 있다. 연관이 있을 것이다 라는 주장은 아름아름 제기됐던 거예요. 그래서 뭐 사진도 좀 분석해 보고 그 청양이죠? 고향이 금산군 면 단위까지 갔고 리도 같아요. 네, 리도 갔고 리까지. 그렇습니다. 그거 뭐 저 나무위키나 이런 데서 다 나와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신변 잡기 같은 또는 뭐 자극적인 소재 이런 거를 던져주면은 뭐 이렇게 방송에서 또 말하고 이게 또 파생되고 이러면서 막 말이 이게 와전되기도 하잖아요. 세상에 정책 얘기는 없고 말이야. 뭐 신천지 얘기나 하냐 이런 말도 있어서 조금 안타깝긴 한데 일단은 전당대회가 아주 좀 진흙탕 싸움으로 가는 것 같기는 합니다. 자 그러면은
민주당 컷오프 진행 중인데 최고위원 컷오프를 통해서 민주당 당원들의 당심을 좀 대략적으로 파악을 해볼 수가 있을지. 자, 컷오프, 최고위원 컷오프 누가 좀 컷오프 당할까? 어떻게 보세요? 고 대변인님부터 말씀 주시겠어요? 누가 컷오프 당할까는 잘 모르고 14명 지금 들어왔잖아요. 그 중에 선택을 하는 건데 저는 뭐 친청 후보 3명은 무난히 1차 경선에는 안착할 것 같다. 그 생각은 좀 듭니다. 왜냐하면 인지도가 좀 다들 높아요. 뭐 최민희. 예, 최민희 있고 이성윤 그리고 한민수 이렇게 세 분인데 그렇게 되시네요. 예, 요 분들이 좀 인지도가 높고 그리고 이제 선거 전략도 굉장히 잘 짰잖아요. 생일 투표. 아 여기 지금 생일 아니에요? 얼마 있으면 다 깐다? 누가? 다 깐다. 아, 닭간다 생일이죠. 그쵸. 아, 그리고 저희가 1년이 이제 다 그쵸. 됐어요. 아, 그래요? 예, 작년 그러면 7월 누굴 뽑아야 말에 되는가? 시작했어요. 이성윤하고 한민수를 뽑아야 되나? 7월이면? 왜냐면 1월에서 4월까지 6월에서 9월까지 이렇게 나뉘니까 예. 누굴 뽑아야 되나? 생일 기념 슈퍼챗 이런 거 걸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네. 그렇죠. 아, 그랬으면 조금 더 슈퍼챗이 생일 기념 많이 들어오지 슈퍼챗으로 않았을까. 급히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3명은 무사히 좀 안착을 할 것 같고요. 이 생일 딱 전략을 짠 게 실은 민주당에서 판세가 좋을 때 기초의회에서 이렇게 많이 해요. 아빠 1번 찍고 엄마 2번 찍고. 그래서 가 나번을 전부 당선시키는 전략들을 그렇죠. 좀 짜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내 항상 당산위에 올라가서 그렇게 얘기들을 해요. 아빠는 1번 찍으세요. 엄마 가 찍으세요, 나 찍으세요 이렇게 그렇죠. 표현하는 거예요. 제가 좀 많이 떠나 있었네요. 저기 네. 나오면은 1월에서 4월생 최민희, 이성윤. 제가 5월에서 맞았네. 5월에서 8월생 이성윤 한민수라고 그러네. 이성윤 한민수 뽑아야 되네. 9월에서 12월 또 최민희, 한민수 뭐 이렇게 되어 있군요. 네, 정청래 대표와 함께 그 계보로 있는 사람들. 자, 그러면은 어때요? 우리 김세현 평론가님, 김수민. 네. 자꾸 얼굴을 보여주니까 네. 김세현 같잖아. 네네. 예, 김수민 평론가님 보시기에는 이게 최고위원 컷오프 통해서 민주당 당원들이 좀 당심을 드러낼까? 근데 컷오프만 봐서는 결과로 당심을 드러내기는 어렵다고 보고, 왜냐하면 친청은 말씀하셨다시피 3명의 후보라서 네. 표가 그쪽으로 모일 거거든요. 예. 그러면 뭐 자동적으로 이제 표가 상대적으로 흩어지더라도 친명 쪽에서 한 5명이 더 들어가는 거니까 뭐 5대 3이라고 해서 친명이 더 우세하다 이렇게 볼 수는 없을 것 같고, 표가 이제 분산되느냐 모여 있느냐의 차이겠죠. 네. 근데 이제 관건은 그 다음이겠죠. 예. 8명으로 추려진 다음에 거기서 5명이 뽑히는 건데 이걸 어떻게 할 거냐. 지금 친청에서는 5명 중에 3명 들어가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겠죠. 그러니까 또 저렇게 배분하는 것도 짰는데 그럼 친명에서는 이걸 어떻게 할 거냐. 5명이면 이게 표가 흩어지기가 쉬운 거라 네. 잘못하면은 5명 중에 3명은 친청으로 다 들어가고 이제 친명은 2명밖에 못 들어가는 네. 이런 상황이 될 수 있는데 친명 쪽도 뭔가 세팅을 하느라 좀 분주하지 않을까. 그리고 이럴 가능성도 있어요. 5명이 친명에서 들어가더라도 단일화를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좀 추릴 수도 있지 않을까. 5명 다 흩어져 가지고 싸우는 것보다는 네. 그래서 한 3대 3으로 맞춘다든지 혹시 그럴 가능성도 어느 정도 있지 않을까 싶어요. 네. 그래서 이게 그러면은 컷오프가 이거 언제까지인가요? 컷오프 언제 마무리가 마감 그때 금방이에요. 금방 마무리가 되나요? 24일, 금년간 25일. 네. 오늘 내일. 봅니다. 네. 금년간. 네. 그러네요. 근데 오늘 제가 내일 14명의 명단을 보고 네. 누가 컷오프가 될 것인가 6명을 꼽아야 되거든요. 근데 한 5명까지는 대강 이 사람들은 떨어지겠다라고 확신이 드는데 마지막 6명이 누굴까 고민하고 있는데 일단 박승원, 김영호, 신계륜, 김형남, 서미화 5분은 떨어질 것 같아. 근데 마지막에 떨어질지 안 떨어질지 모르겠는 사람은 박성준, 정민철 이 2사람 중에 1명이 떨어질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렇게 명단을 보면은 친청계라고 하는 사람 3사람밖에 안 되기 때문에 저런 식으로 네. 전략적으로 투표하잖아요. 8명 안에는 들어갈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기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이름값이 좀 있어요. 네. 뭐 이성윤도 지난번 최고위원 했었던 분이고 한민수 비서실장 했었던 분이고 이분이 또 이게 그 방송에 자주 나와갖고 국민의힘과 대립각을 세게 세웠었던 분이에요. 한민수. 네. 그리고 최민희 뭐 이분은 두말할 필요 없이 들어갈 것 같고 근데 만약에
친명계 후보 중에 서미화, 임미애 여성 두 분이거든요. 네. 이분이 8명 안에 못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지금 민주당 당원 당규에는 여성 1명이 들어가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은 그 이른바 친청계 사람들이 최민희에 대한 표는 덜 주고 전략적으로 이성윤, 한민수에게 준다. 그러면 3명이 다 들어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모르겠어요. 임미애, 서미화 두 분 중에 한 분이라도 들어가면 그래도 최민희 의원의 표가 좀 나올 수 있겠는데 이렇게 보면은 어쨌든 친청계에서는 소수의 후보들이 출전했지만 그래도 일당백이다 우리는. 네. 그러면서 한 2명 정도는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와, 5명 중에 2명 정도는. 이렇게 세부적으로 예측하시면 굉장히 불편하실 아니, 텐데 방송 나중에 뭐 다 체크해 본다. 아직까지는 평론가니까 예. 책임 없이 어쨌든 예측을 한번 저의 개인적 예측입니다. 해봤습니다. 자, 23일 17시까지, 그러니까 23일이면 내일이잖아요. 내일 17시까지 민주당 컷오프가 마무리가 된다고 하니까 이게 우리 소장님 말씀대로 이제 흘러갈지 우리 평론가님과 고 대변인님 예측대로 조금 이루어지는 부분이 있을지 이것도 좀 재미가 있네요. 자, 어떻게 이루어질지 또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다음 이슈를 한번 볼 텐데, 자, 지금 신규 회원으로 가입해주신 분도 계십니다. 예, UNHA 최님께서는 민서가 청래야 둘 다 응원한다. 대장동만큼만 큰 거 터트려줘 부탁한다. 아, 이런 아주 절실한 마음으로 응원해주고 계십니다. 자, 10,000원 슈퍼챗 감사합니다. 그리고 SCEPTILE 3719님 5,000원 주시면서 얼굴에 술톤은 금주를 유지해야 술톤이 사라집니다. 어제 하루 안 마시는 걸로 안 된다. 네. 그러니까는 알겠습니다. 그 배우 황정민 씨가 술톤 뺐잖아요. 네. 그게 한창 쇼츠로 돌던데 완전히 얼굴이 새하얘졌더라고요. 평상시에 그런가요? 그냥 술을 좋아해가지고 네. 항상 좀 뻘거스름했는데 근데 지금 이렇게 보면은 화면에 보이는 것보다는 괜찮으세요. 근데 화면에 약간 붉은기가 더 잡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다음에 제 파우더 쳐야 되겠대. 자, 그리고 MUHWAS님 5,000원 주시면서 유시민이 4개로 왔다. 정광재 2026. 요거 뭡니까 이게 무슨 의미죠? 이게 지금 민주당 지지자들에게 굉장히 화제가 된 멘트예요. 예. 제가 저 어디 다른 유튜브에 나가서 시를 지으려고 했던 건 아닌데 한편의 시가 돼서 화제가 됐습니다. 막 뭐 쇼츠 한 2,30만 회 봤어요. 진짜 이 말을 하신 거예요? 유시민이 내게로 왔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나는 나의 길을 가만히 가고 있었는데 가만히 살펴보니 뒤에 돌아보니까 옆에 돌아보니 유시민이 내 옆에 있었네. 왜냐하면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서 엄청 비판했잖아요. 네. 뭐 정원호도 이재명 픽이었고 한준호 본인이 원하는 사람 꽂으려고 했었던 거 아니냐. 선거 실패의 원인 이재명 대통령에게도 있다. 이런 식의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거 내가 방송에서 맨날 했던 얘기인데 네. 유시민 작가도 똑같이 얘기를 하네? 라고 했는데 그냥 아주 애드립이었는데 화제가 돼갖고 한 20-30만 회 본 것 같아. 민주당 지지자들은 특히 많이 돌려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친명 그룹 있잖아요. 이른바 뉴 이재명 그룹에서 네. 봐라 유시민 국민의힘 편이다. 지금 그런 식으로 했는데 그 내용을 이제 해갖고 보내주신 것 같네요. 그거 이제 정광재 소장님의 이야기를 굉장히 유심히 듣고 계셨던 유시민이 내게로 왔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숲을 보고 나무를 바라는 품격 고금란 대변인 화이팅 줄리어스님 10,000원 주셨어요. 이야. 와,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고 대변인님 인기가 많으시네요. 자, 그리고 CIAO448님 회원으로 가입해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20,000원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이렇게 자, 오늘 친석계 또 박성준, 서미화, 이건태, 임미애, 김용 전 부원장, 친청, 최민희, 이성윤, 한민수, 친송, 김영호, 박선원, 청년 또 후보가 있죠. 김영남, 정민철, 신계륜, 박승원 뭐 이렇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게 내일 결정이 난다고 하니까 컷오프 되는 그런 상황들 보면은 이게 아마 당대표 선출의 그 흐름도 조금 눈치가 채지지 않을까 봅니다. 내일 다시 이야기해보죠. 당대표도 3명으로 주는데 워낙 뭐 빅3라는 사람들이 명확하고 그렇죠. 이 친청계 친명계도 14명 중에 친청계 3명이고 나머지가 범친명계이기 때문에 네. 이걸로 예측해 보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근데 그 득표율도 나중에 공개 안 하거든요. 그러면은 그거 갖고 예측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그렇네요. 근데 그거 출마하려면은 너무 돈을 많이 내야 돼요. 당 대표는 1억씩 내라 그러고. 최고위원은 얼마 5천인가요? 6천인가요? 지금 처음에 좀 예비 내려가긴 경선하는데 했는데. 2천만 원이고 예. 어제 주지 않았나요? 그거 금액? 그러니까 조금 금액을 줄였다고 하는데 야 무슨 그렇게 예전에 그래서 이재명 당대표 시절에는 4천만 원 내고 당대표를 2번 했다 그러던데 이제 거저네. 거저야. 한번 할 때마다 그 억대로 내야 되나 봐요. 그게다 무슨 여론조사 비용 이런 데로 쓰이는 겁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두 가지 취지로 기탁금이 도입이 된 거죠. 하나는 정당 그 경선에서 후보가 난립하는 걸 막으려고. 그거는 뭐 좀 네. 차단 효과는 있을 거예요. 그런데 어차피 컷오프도 하고 그럴 건데 굳이 뭐 그렇게 난립을 막아야 되는가 의문이 있고, 두 번째는 경선에 비용이 많이 드니까 예. 그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서 예. 그런 거거든요. 근데 되게 비양심적인 게, 이건 국민의힘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굉장히 기탁금 많이 받는데 네. 그 정당은 국고 보조금을 받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거기서 끝이 아니라 선거 때 선거 보조금 받습니다. 그럼 선거 할 때마다 돈 벌잖아요. 그리고 선거 보조금만 받는 게 아니라 선거 비용 보전도 받아요. 아니 보조금도 받고 보전도 받는다니까요. 완전 이거는 더블로 장사를 하는 거예요. 정당이. 근데 더 웃긴 거는 당비는 월 1,000원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 돈이 필요하면 당비를 더 걷든지. 월 1,000원이 뭐예요? 1,000원 가지고 당원이라고 해놓고 그게 당의 주인은 당원이다. 당원 주권이 어쩌고. 아니 1,000원 백화점도 아니고 1,000원 주고 당비 1,000원 주고 당권 잡는 게 그게 귀한 당권이냐. 그것도 말씀. 그러면 후보자들한테 비용 전가시키지 말고 당비를 올려야 돼요. 아니 지금 우리나라는 소수 정당들도 월 10,000원은 기본으로 하고 저기 유럽 쪽에 보면은 유명한 그 유수의 정당들은 한 10,000원 내지 50,000원 이상 가요. 당비가 월 네. 당비가. 예, 그 당비를 더 거두시라 돈이 부족하면. 네. 아니, 근데 그것도 예비 맞는 말씀이시다. 경선에는 실은 돈이 그렇게 많이 안 들어요. 그러니까 예비 경선까지는 좀 낮춰주고 본 경선에 진입해서 진짜 여론조사를 해야 될 때는 당의 돈 좀 많잖아요. 특히 민주당 그치, 국민의힘처럼 거대 정당은 돈이 많아요. 예, 그 돈으로 이제 뭐 땅도 사고 건물도 올리고 현금으로 보유하기도 하고 이러는데 그런 거 풀어서 쓰면 되죠. 그래서 국민의힘은 네, 2023년에 9천만 원이었거든요. 당대표 네. 기탁금. 예. 6천만 원으로 선도적으로 낮췄습니다. 아, 네. 잘하고 있다. 그 말씀을 깨알 자랑을 해주셨습니다. 알았어요. 금액 듣고 깜놀했습니다. 정말. 저희가 작년에 7월 22일에 이거를 첫 방송했나요? 저는 7월 24일에 첫 방송 재방송을 했던 것 같은데 그러면 오늘이 생일인 거죠? 아, 작년 그런 7월 거예요? 20일이었어요? 작년 7월 20 며칠에 했어요. 그 제가 첫 방한 게 24일인 것 그렇구나. 같아서. 근데 이게 황현희 씨가 먼저 시작을 했기 때문에. 그럼 오늘이 얼추 우리가 1주년이라고. 네. 그렇구나. 제가 일단 프로그램 막 만들어 나가는데 지금 바빠가지고. 그 생각을 지금 아까 했는데 그 생일이니까. 개국 1주년 뭐 이런 네. 행사 같은 거 안 했어요? 개국 1주년 맞춰서 뭐 떡도 좀 뭐 마련하고. 김치 출연- 우동 추가해 주세요. 여기 새 출연자. 그릇, 새 그릇. 그동안 그 채널 성장에 기여한 출연자들에게도 좀 이렇게 좀 정말 기여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안 계시면 우리가 어떻게 초과 하겠어요? 이익은 없는 거죠? 초과 이익은 초과 이익이 없어서 농 갈라드릴 게 없는데 그래서 저희가 가입도 많이 부탁을 드리고 슈퍼챗도 부탁을 드리고 그리고 좋은 제품 있으면 같이 함께 이것도 같이 아니, 먹어볼까요? 저렇게 슈퍼챗 후원 모두 감사드립니다 하면 10명 다 됐다는 얘기인가요? 아니요. 지금 한 4-5명 해주시면 된것 고맙습니다. 같아요. 이 말씀을 그 드리고 있는 말씀인가요? 거예요. 예. 네, 그럼 그래요. 좀 부탁을 드려야겠네요. 24일이 1년이래. 24일이. 내일 그러면은 모레구나. 내일 모레. 그럼 금요일에 뭐 그럼 생일 금요일에 모레 생파. 좀 해야겠네요. 생파 해야겠네. 예. 그래요. 어쨌든 우리가 1년이 지금 다 되어가는 상황인데 1년 동안 이렇게 함께 이끌어 오신 제작진 분들 또 패널 분들 너무 고맙습니다. 그리고 함께 해주신 시청자분들에게 가장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죠. 자, 지금 슈퍼챗 목표가 10개 설정이고요. 지금 나아가고 있습니다. 유저님 생일 축하 슈퍼챗 만원. 고맙습니다. 자, 그러면은 좋습니다. 다음 이슈를 한번 이제 국민의힘 얘기를 해봐야 되겠어요. 국민의힘 윤리위원회가 오늘 오전 10시 비공개 회의를 열었어요. 징계 절차 개시 여부를 논의를 할 것으로 지금 알려져 있는데 지금 회의를 하고 있겠군요. 윤리위원회는 비공개인데 3대3 구도를 깨기 위해 친장계 1명이 추가됐다라는 언론 보도가 있었고요. 지난 9일 미디어 대변인인 정경욱 변호사를 추가했다고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윤리위 독립성과 객관성이 훼손될 우려가 제기가 되는데 이런 부분들은 우리 정광재 소장님 국힘에 계시는 입장에서 어떠신지 한번 말씀 주시겠어요?
우리 당원 당규에 윤리위원을 9명까지 둘 수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 지난번에 윤리위원회 명단이 좀 뭐 유출이 됐다 그래야 되나 공개가 되니까 부담 느낀 사람들이 3명인가가 사퇴한 것 같아요. 그래서 6명이 됐는데 네. 그래서 그 지방선거 끝난 다음에 징계하겠다라고 윤리위원회를 개최했는데 3명만 왔다는 거잖아요. 지금 3명만 오니까 무슨 안건을 그 검토한다고 하더라도 6명 중에 3명이니까 네. 거기서 만장일치가 참석한 사람들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전체 6명의 절반 50% 과반은 안 되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어떤 뭐 이 안건도 논의가 되지가 못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 명을 더 추가한 건데 한 명 더 추가한 분이 그동안 보여왔던 정치적 행보가 뭐 언행이나 이런 것들이 장덕 대표와 굉장히 결이 같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윤리위원회도 장덕 대표 체제에 맞는 사람들로 구성해서 본인들이 원하는 쪽의 징계를 추진해 보겠다는 뜻인 것 같아요. 근데 지금 당 안팎의 분위기는 한동훈 의원 도왔다고 중징계할 가능성은 계속 좀 줄어드는 것 같아요. 그건 너무한 거 아니야? 네. 아무리 뭐 저 한동훈 싫다고 하더라도 그 정도 가지고 뭐 당원권 이상의 중징계는 어렵다. 여기 저 윤리위원들도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건 아니냐라는 분석들이 나오고 있는 것 같고 네. 조경태 의원도 징계 대상이 됐잖아요. 네, 그렇죠. 조경태 의원은 국회 부의장 선거 과정에서 국민의힘 경선을 거쳐서 본인이 떨어졌는데 경선 후보가 확정된 박덕흠 의원을 떨어뜨리기 위해서 또 이른바 선거전을 했다. 이런 네. 의혹을 사고 있어서 그거는 저는 뭐 조경태 의원이 하는 얘기에 대해서 일부는 공감하지만 그래도 윤리위원회에 회부돼서 논의는 해볼 수 있겠다. 근데 그게 뭐 중징계 대상이 될지 안 될지는 좀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네요. 그러면 이게 장동혁 대표의 징계 의지가 좀 강한 것으로 외부에 알려져 있어요. 친한계 현역 의원들은 몰라도 조경태는 징계가 될 거라는 전망이 있는데 이 장동혁의 징계 정치 실제 가동될지 우리 고 대변인 좀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가동될 것 같습니다. 뭐 징계 정치라고 확대 해석을 해야 되는지까지는 모르겠는데 분명한 사유가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징계를 하는 것이 지금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예, 정당에서 이런 징계 절차를 하다가 말 수도 없는 거예요. 지금 딱 이게 걸린 게 안 할 수도 없고 할 수도 없는 상황인데 그렇다면 정확히 징계 사유가 뭔지는 밝혀야 되는 것 같고요. 박덕흠 의원님하고 조경태 의원님 관계에 있어서는 저는 이건 분명히 해당 행위라고 봅니다. 네. 예, 해당 행위는 내부 총질이 가장 먼저 꼽힐 거고요. 자당에 있으면서 자당 의원을 돕지 않고 다른 행위를 한다는 것 자체가 일단 해당 행위이고 그 지역에서는 그런 일들 왕왕 있어요. 네. 내가 시장으로 있으면서 국회의원 한 명 내 머리 위에 앉으면 시어머니니까 저 사람 뽑지 마세요. 뭐 이런 것도 하고요. 조직적으로 관리도 하고 표 뒤집기도 하고 그러는데 요거를 징계를 안 했을 때 이후에 오는 여파들이 굉장히 크거든요. 그래서 네. 그런 건 좀 필요하겠다. 그래서 명확한 기준이 정해지고 이게 해당 행위의 근거가 된다라고 하면 저는 징계는 할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렇게 또 현역 의원 대상으로 우리 평론가님 징계가 내려질 경우에는 국힘 상황이 또 어떻게 될지 이게 뭐 조경태 의원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중도층에 있는 사람들에게 유권자들에게 소구를 하는 이야기를 많이 했던 사람들 이런 사람 팔다리 다 자르고 국힘 어떻게 되겠냐 앞으로 어떻게 보세요? 일단 뭐 제가 들어본 국민의힘의 주류에 해당하는 분들 얘기를 들어보더라도 징계를 막 무더기로 할 수는 없을 거다. 그리고 그렇게 하고 싶지도 않다. 근데 조경태 의원은 가만두지 않을 것이고 네. 조경태 의원 쪽으로 쏠릴 거다 일단 이 분노의 에너지들이. 네. 그래서 조경태 의원으로 일단락 될 거다 이런 얘기들은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실 무더기 징계를 다 하기가 어려운 게 뭐 한동훈 의원을 도왔다. 무소속인 후보를 왜 정당 후보가 있는데도 가서 돕냐. 이건 물론 정당 입장에서는 해당 행위는 맞는데 근데 그 잣대로 보면은 또 여러 사람이 더 걸려요. 김재원 최고위원 같은 경우도 지방선거 때 무소속 후보 도의원 후보를 도왔었고 네. 그리고 당장에 더 몇 달 작년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저도 무소속입니다. 네, 한덕수 네. 한덕수 무소속 후보 도왔던 사람들 있잖아요. 네. 거기까지 다 벌 받아야 그러네. 되는 거거든요. 다 무소속이었네. 네, 그래서 그 판도라의 상자는 열고 싶어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조경태 의원 선에서 끝나는. 근데 조 의원 같은 경우는 본인이 부의장 경선에 나섰는데도 네. 졌잖아요. 근데 뭐 민주당 의원한테 박덕흠 뽑지 말라 뭐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고 실제로 뭐 누가 찍었는지를 떠나서 조경태 의원을 찍은 반란표들이 많이 나왔기 때문에 조 의원은 넘어가기 어렵다. 예, 이게 대체적인 기류인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변수는 이게 아마 당의 평균치 수준일 건데 요 정도 선에서 끝나는 게 장동혁 대표의 폭주 여부입니다. 아, 어떻게 폭주? 지금 올공에 계시잖아요, 보통. 네, 올공에도 가 있고 이제 이 윤리위가 결국에 지금까지 해왔던 걸 보면 장 대표하고 거의 행보를 같이 해왔는데 네. 장 대표가 조경태로 끝나면 안 된다. 다 쓸어버려야 된다. 이런 식으로 갈 가능성이 꽤 있다. 그렇게 할. 네, 그러면서 저는 장 대표의 당내 우군이 더 줄어들 거라고 보는데, 근데 당내 우군이 그 줄어드는 게 국회의원이잖아요, 주로. 네. 근데 장동혁 대표는 당원 기반의 정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또 계속 버틸 거다. 아, 그 당원들을 또 믿어준다? 네, 의원 우군은 줄어드는데 예. 당원들 믿고 버틴다. 뭐가 더 나은 거예요? 의원들하고 좀 네. 유대관계를 확 만들어 나가는 것이 조금 더 중요한가? 아니면은 당원들이 그냥 극성 당원들이 듣고 싶은 얘기를 자꾸 해주는 게 더 중요한가? 장 대표 이거, 입장에서요? 네, 당 대표 입장에서 당 근데- 대표를 어떻게 좀 잘 유지하려 그러면 둘 다 잘 해야 되는 거죠, 원래. 그걸 잘 맞춰야 네. 되는데 그게 어려운가 봐요. 그렇죠. 그렇게. 네. 근데 장 대표 생각은 그 본인의 강성 지지자들에게 어필하는 게 본인의 정치적인 미래를 도모하는 데 있어서 훨씬 유리하다라고 이제 판단을 내린 거예요. 네. 지난 재헌절 연휴 기간 이게 금토일 3일이었거든요. 네. 3일 연휴 기간 내내 가셨어요. 응? 올공에 그 제가 아무리 열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와 그렇게 3일 내내 가기는 쉽지 않을 것 같은데 3일 내내 가셨고 저는 이게 장동혁 개인의 정치를 하고 있다고 판단하거든요. 국민의힘 당대표로서 당대표의 정치는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올공에 있는 분들의 집회 참가하는 분들 그분들이 재선거 요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 에너지를 바탕으로 당대표는 어떤 일을 해야 되냐면 제도권 안에서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를 모색해야 되는데 오히려 특검 이번에 그 국민의힘 추천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지만 국민추천위원회라는 걸 구성해서 하기로 했잖아요. 그것에 대해서도 장동혁 대표는 맞듣지 않았다는 거잖아요.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만약 특검이 잘 돼갖고 이게 했는데 또 이게 전면 재검표도 한다 그랬잖아요. 247만 표인가 그거에 대해서 재검표해서 이게 문제가 없었다라고 밝혀지면 그럼 광장의 에너지가 줄어드는 거 아니야? 우리가 밖에 나가서 시위할 수 있는 공간이 줄어드는데 이런 것 때문에 재검표도 못하게 하고 뭐 특검도 차일피일 미루려고 했던 거 아니냐라는 의심을 사고 있어요. 장동혁 대표가. 그러니까 그 국민의힘 당 대표라면 국민의힘의 외연을 높이고 지지율을 끌어올리는 정치를 해야 되는데 네. 지금은 자기 지지자들 상대로 해갖고 자기 지지자들 강화시키려고 그 정치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국민의힘 당 대표로서의 정치는 아니죠. 그렇다. 그러면 이게 아까 저 김수민 평론가님이 뭐 스모킹건 이야기를 하셨는데 이렇게 징계 정치를 하게 될 경우 이게 한동훈 신당 창당에 스모킹건이 될 가능성이 있을까? 간단하게 먼저 말씀 주시고 그다음에 고 대변인님 말씀 더 주십시오. 그럴 때는 스모킹건이 아니라 트리거라는 표현을 쓰지 않나. 트리거가 될 수 있을까? 그런데 안 될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객관적인 여건을 봐야 되는데 신당을 창당한다고 했을 때 신당에는 크게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첫 번째는 독창적인 노선을 가진 신당, 두 번째는 기존 정당에서 깨고 나오는 신당이 있는데 첫 번째의 경우는 내용과 또 어떤 리더의 면모가 중요한 거지 사람은 그렇게 많이 필요하진 않거든요. 기존 정치인 같은 경우에. 네. 근데 한동훈 의원이 그런 당을 만들 수 있냐. 근데 한동훈 의원은 그냥 국민의힘 사람이에요. 네. 어떤 새로운 어떤 노선을 갖고 있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 신당을 만들려고 하면 당을 크게 깨는 당을 만들어야 되는데 네. 과연 크게 깰 수 있냐. 친한계 의원들도 나가서 당한다 이런 생각을 전혀 안 하고 살았는데 네. 그리고 한동훈 의원만 그 중심에 대해서 만들 수 있는 게 아니라 당을 깨려면 한번 깨가지고 여론조사 하자마자 국민의힘보다 높게 나오거나 의석수가 더 많아가지고 기호 2번을 따내는 게 확정되거나 이 정도로 크게 깨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러려면 오세훈 시장도 나가야 되고 심지어는 옛날에 약간 친윤이었던 사람까지 나가야 돼요. 네. 근데 그런 규모의 분당은 불가능하다. 그 점에서는 이게 징계를 많이 한다고 해서
뭐 신당이 된다 그렇지는 않을 거라고 보고 거꾸로 친한계에서는 저렇게 징계를 많이 해서 당내 민심을 잃을 거니까 오히려 남아서 싸워보자 이런 생각을 하지 않을까 싶어요. 남아서 싸워보자. 계속해서 한동훈 의원 했던 얘기가 들어가서 통합하겠다라는 얘기를 했기 때문에 저는 나와서 창당할 것 같지는 않고요. 그러려면 이제 지역 기반이 확실해야 하는데 지금 무소속으로 한석 차지하고 있으면서 지역 기반을 어디까지 확장할 수 있느냐. 이건 좀 본인들도 나름의 판을 좀 보겠죠. 그래서 이건 좀 어려울 것 같고요. 그리고 기존 당을 깬다는 건 아까 김수민 평론가님 말씀하신 것처럼 절반 이상이 나와야 하는데 불가능한 상황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창당의 군불은 본인이 떼지 않고 있고 이 특징이세요. 한동훈 의원이 본인 스스로는 뭔가 얘기를 안 하시고 주변에서 자꾸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것도 본인 입으로 얘기한 건 아니라서 제가 얘기하진 않았습니다. 저는 들어가서 통합하는 것입니다라고 또 얘기할 가능성이 있고요. 저는 그렇게 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창당까지 가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어려워 보인다. 뭐 창당을 하는 게 또 쉬운 일은 아니고 녹록치가 않은 현실이 또 있기 때문에 당연하죠. 여러 가지 정치라는 말씀해 게 명분과 실리 그럼. 이게 다 합치돼야 그때 에너지가 폭발할까 말까거든요. 맞아. 근데 그 못지않게 중요한 게 시기예요. 시기. 시운. 근데 지금 내년에 뭐 어떤 선거도 없잖아요. 그리고 사실 3당이 가능할 때는 우리나라 한국 정치사에서 대선을 앞두고 있거나 총선을 앞두고 있거나 이럴 때거든요. 지방선거에서도 제3당이 돌풍이 이렇게 한 번도 없어요. 네. 이번에 개혁신당 엄청나게 고전했잖아요. 그런 것처럼 총선을 앞두고도 정말로 최악의 경우로 몰리게 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잖아요. 네. 예를 들어서 한동훈 의원이 2028년 총선 부산 북갑에 다시 나가야 되는데 그때도 국민의힘 소속이 아니야. 전 그 가능성은 뭐 거의 없다고 생각하지만 그리고 이른바 친한계 의원들이라고 하는 분이 한 20명 국회에 있는데 국민의힘에 네. 이분들이 공천에 다 탈락해. 이러면은 2008년에 있었던 친박연대 뭐 이런 식의 자발적인 뭐 이런 것들이 가능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저는 그거는 거의 가능성은 제로라고 보고 오히려 지금 민주당이 분당 걱정해야 되는 거 아닌가 싶은데요. 민주당이 분당 걱정을 해라. 지금 당권 선거가 이렇게 진행되고 신천지 폭로되고 신천지 다 지금 정정래 밀고 있는데 뭐 이런 식으로 된다면 그리고 또 유시민 작가가 이렇게 정치 평론하는 거에 그치지 않고 내가 직접 해보겠다. 뭐 정치 그분은 뭐 자기가 했었던 얘기를 시건했던 경우가 여러 번 있으니까 정치 안 하겠다고 했지만 다시 할 수도 있는 거고 평론 안 하겠다고 했지만 평론한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런 그 과거 386 세대들이 이대로 내가 뒤안길로 물러날 수는 없다라고 한다면 또 가능성도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국민의힘 윤리위 이야기를 하면서 한동훈 의원의 신당 창당 가능할까? 그 얘기까지 한번 짚어봤고요. 현재 슈퍼챗 6개입니다. 우리 슈퍼챗 오늘 10개 목표를 가지고 있어요. 더 보내주시고 저희가 생일을 앞두고 있습니다. 많이 축하해 주시고 조떼꾸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이야기 한번 할 텐데 여야가 어제 선관위 특검 구성에 합의를 했어요. 여야 동수가 추천하는 국민추천위원회를 꾸려서 특검 추천을 했죠. 이 선관위 특검 합의 요거 조금 뭐 만족스러운 정도로 되었는지 어떻게 김수민 평론가님부터. 네, 그나마 좀 전반적으로. 정치권에서 특검 가지고 맨날 줄다리기를 해왔었잖아요. 네. 추천을 어떻게 하느냐 마느냐 이걸 갖고. 근데 그래도 좀 진전이 됐다. 예전보다는 서로 뭐 우리가 더 추천해야 되니 뭐 너희는 추천하지 말라고 하니 뭐 제3기관으로는 어디가 좋으니 이렇게 계속 줄다리기를 해왔는데 오랜만에 조정을 좀 하는 모습이다. 네, 일단 예. 협상을 하고 타결이 됐다는 점에서는 진전이 많이 됐고 이 안도 나쁘진 않아요. 그러니까 일단 후보를 추천하는 위원은 여야 동수로 3명씩 추천을 하고 네. 근데 후보 추천에 대해서 심사를 하는 사람들인 거죠. 네. 위원들. 예, 그거는 여야 동수로 추천을 하면서 대신에 후보를 추천하는 거는 대한변협이라든지 제3기관들로 넘겼거든요. 그 점에서는 좀 특정 정당이 추천을 하면 좀 편향된 인사가 들어갈 거다라고 하는 점은 불식시켰다. 그래서 이제 그 제3기관에서 추천하는 인사들을 쭉 놓고 여야가 합의해가지고 2명을 최종 추천하는 네. 그런 방안으로 한 거는 예전의 방안들보단 진일보했다라고 보는데 그래도 걱정이 되는 거는
이제 추천 절차에서 처음에 6명인가를 제3기관에서 추천하는 것까지는 괜찮을 텐데 네. 그 2명이 합의가 또 안 되는 거 아니냐. 그게 좀 걱정이기는 하고. 그러니까 저는 앞으로도 특검 추천 방식을 좀 그 개별 특검법으로 정하지 말고 요런 절차를 마련해 가지고 앞으로 계속 그런 식으로 추천하는 게 어떨까. 예, 그런 생각도 들고 또 여야에서 그 심사위원을 그 추천하는 게 아니라 네. 심사위원을 아싸리 뭐 저기 그 국민 추첨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약간 배심원단 같은 사람들을 만들어 가지고 예, 거기서 하는 것도 괜찮지 않나 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오랜만에 조금 조화를 이루고 함께 나아가는 그런 모습을 오랜만에 정치권이 보여주고 있는데 이게 그래도 국회 정상화가 됐다는 느낌이 드는 게 무려 한 50일 만에 이루어진 일이에요. 고 대변인님, 요거 원구성도 이렇게 해서 급물살 타고 있고 어떻게 좀 보시는지 말씀 주세요. 우선 뭐 진일보했다라는 평가들이 많은 거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는데요. 우선 추천위원회가 3명씩인데 요 추천위원회에서 고르는 거잖아요. 네. 네, 이 추천위원회에서 심의를 하고 올리는 건데 최종 픽은 대통령이 하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거기에서 결정이 나는 거라서 어떤 절차를 거치든 그 선택은 달라지지 않을 거라고 저는 보고요. 뭐 대한변협에서 추천하는 분들, 뭐 대한변협 어디예요? 지금 위철환 같은 분 배출한 곳이잖아요. 그래서 과연 이게 신뢰도가 있을까? 좀 그런 생각은 좀 듭니다. 약간 의구심이 네. 있는 그런 상태이다. 그러면은 국힘 의총에서 추인받은 선관위 특검법에 대해서 국힘 당대표인 장동혁 대표가 또 제동을 걸고 나섰는데 이거 어떻게 보시는지 우리 소장님. 그러니까 장동혁 대표가 좀 마뜩치 않아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김수민 평론가 얘기하신 것처럼 저는 오랜만에 정치가 복원됐다고 생각합니다. 예. 물론 내가 주장하는 걸 다 관철할 수 있다면 좋겠죠. 그런데 지금 국민의힘이 그럴 만한 능력과 뭐 힘이 있는 건 아니잖아요. 민주당의 협력 없이 특검 관철시킬 수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러면 그 절충점을 찾아야 되는 거고 정점식 원내대표가 얘기했던 것처럼 안전장치를 마련했다는 거 아닙니까? 적어도 국민의힘에 동의 없는 사람 가운데 그 2명이 추천될 수는 없는 거예요. 네. 2명이라는 건 어쨌든 국민의힘이 동의해야만 대통령에게 2명이 추천되는 거니까 그 안전장치를 마련했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을 것 같고 장동혁 대표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 광장의 에너지를 본인의 정치적 에너지로 승화시키고 싶은 거예요. 이게 특검을 통해서 뭐 어떤 식으로 진행되고 제도권 안에서 진행되는 거에 별로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장동혁 대표가 이거 좀 문제가 있다라는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래도 뭐 원내 이게 다 원내에서 표결해서 통과시키는 거 아닙니까? 지금 특검과 관련해서는 원내 의원들의 합의를 이끌어낸다면 그렇게 가겠죠. 그렇네요. 그래서 참 자기 정치하기에 바쁜 정치인들이 수뇌부에 있다. 양당 모두 조금 그런 상황인 것 같다. 그런 얘기를 함께 나눠보고 있습니다. 지금 성남총각님 신규 회원으로 들어와 주셨어요. 고맙습니다. 10,000원 슈퍼챗. 한동훈 의원이 걱정해야 되는 건 복당이 아니라 단계 수사죠. 하늘이 도와서 복당을 한다 쳐도 단계 수사에서 유죄가 나면 또 제명당할 겁니다. 하셨습니다. 데이비드 팡님 2,000원 슈퍼챗 1년 축하. 아유 고맙습니다. 나라라님 또 신규 회원 5,000원. 고 대변인이 응원합니다. 보수 재건은 과자 이름도 책 이름도 인사말도 아닙니다. 보수 재건을 위해 실천하는 모습 보여서 증명해 주세요. 네. 많이 들어오는데 오늘 자주 나오셔야겠다. 슈퍼챗이 줄줄이 고구마 줄기처럼 따라 들어오는 나 패널분들이 어릴 좀 때 종종 별명 계십니다. 고구마였는데 깜짝 놀라서 지금 고구마 죽이라 그래요. 왜 고구마였어요? 고시니까. 이름. 아, 아주 어릴 고시라고? 때는 그렇게 어렸을 얘기하잖아요. 때는 뭐 성씨 하나만 같아도 네. 뭐. 아, 그래서 고구마라고? 그래, 깜짝 놀랐어요, 어떡해. 지금. 저는 그냥 한 글자였습니다. 깽! 갱민주의 이러다가 깽! 저희 동네에서 사투리를 되게 그러니까 친근한 그러니까. 예. 별명이네요. 깽깽! 뭐 이래요. 예, 한 글자로 내 불렀죠. 친구 중에 깽이라는 별명 가진 애 있었는데 얘도 이경진이었거든요. 이름이. 아, 그러니까 경만 예, 갖다 경. 쓰는 거야. 근데 그게 약간 불량한 별명 아닌가요? 깽? 땡. 제가 좀 약간 좀 불량한. 네, 남의 잘 나갈 때 좀 깽판 놓는 스타일. 우리 정 소장님은 별명이 뭐였어요? 저는 사실 마땅한 별명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별명이라는 게 좀 뭐랄까 친구 그 없었던 거 아니야? 아 저는 대단한 인싸였는데 좀 만만한 친구들한테 별명 많이 얘기하지 않나요? 저는 약간 1.5진이었거든. 아. 내가 1진은 아니었는데 키도 크고 이래가지고.
저희가 일진이라는 거는 애들 때리고 다니는 게 일진이고 1.5진은 야 그런 짓들 마라 다들 잘 지내자 예, 이 정도 약간 스마트한 느낌으로 1.5진이었어서 평정하는. 그래서 저를 좀 이렇게 만만하게 보고 이렇게 막 별명을 부르는 아니 뭐 우리 경우는 별로 만만하게 보여서 없었어요. 고구마로 불렀나? 그러니까요. 너무 미워하시는데 1.5지. 옆에 고구마로 깽이 있는데 우리 그래요? 김수민 평론가님은 별명이 뭐였어요? 저는 남의 별명을 많이 지었거든요. 어떤 친구는 한 7개. 예. 예, 중2 때 어떤 친구 저 때문에 별명이 7개가 돼가지고 네. 굉장히 고통스러워요. 한 친구가 뭘로 있었어요. 불러야 되나요, 그 사람은? 뭐 편할 때 쏙쏙 뽑아 먹듯이 부르면 돼요. 그래서 놀림감이 더 불어나는 거죠. 그러나 저는 정작 저는 별명이 없었습니다. 아, 그러네. 네. 일진이셨나 보다. 일진이었어요? 일진은 아니지만 일진은 아니지만 1.5진 가만히 하나 있었어요. 지어주세요. 1.5진. 그래서 붙였다가는 혼이 날 것 같다. 예. 네. 그 심지어 대학교 1학년 때도 네. 어떤 친구가 이제 이렇게 뭐 과방에 앉아 있으면 누가 네. 앉아 있으면 친구를 막 그림들 이렇게 스케치해가지고 그림 그리고 그랬었거든요. 딱 2명을 안 그리는 거예요. 네. 저하고 어떤 애를 포함해서 2명은 안 그리는 거예요. 왜 왜 안 안 그리냐 그러니까 그렸다가 맞을 것 같아서라고. 일진이네. 사실적으로 그리기 두려웠던 거예요. 아, 이렇게 나왔어. 보면. 근데 진짜로 저는 이렇게 막 그 되게 활발한 학생이었거든요. 네. 지금 아까 뭐 저는 인싸였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네. 되게 활발한 학생이었지만 저를 부르는 특별한 별명은 별로 진짜 없었던 것 같아요. 자, 여러분, 특이하네. 이 스튜디오에 1진과 1.5진이 있는데, 저 고구마랑 깽은 지금 저희는 뭐 이미 그렇게 비굴한 삶을 살아왔고, 요 두 분 별명 좀 지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앉아 계시는 이 두 분의 별칭을 하나 만들어주시면은 고맙겠습니다. 이 남은 시간 동안 몇 분이라도 한번 해보죠. 나라라님, 예, 고맙습니다. 읽어드렸네요. 삼발라님, 신규 회원 10,000원. 경민정님 그동안 수고했다. 3당에서 힘쓰는데 표도 안 나고 언론에서 다뤄주지도 않는데 고생했다. 예, 바른 정치 해달라. 예, 생일 축하한다. 아유, 고맙습니다. 감사해요. 이솜길님 10,000원 주시면서 고금란 대변이 너무 멋지다고. 오늘 고구마 줄기처럼 줄줄이 따라 올라오는 슈퍼챗들 고맙습니다. 오옹님 이재명 대통령이 급한가 봐요. 계속 올라간다. 그래요? 개인 채널로 근저당권 해명했어요? 본인 개인 채널에서 근데 내가 어제 혹시 회의할 때 이재명 대통령 그 표정 봤습니까? 이재명 어땠어요? 대통령 특유의 어떤 뭐 이런 게 없어지고 굉장히 침울하고 뭐 그런 거 군저당 설정 때문에 같더라고요. 그러나? 그게 그런지 모르겠지만 최근에 본인이 원하는 대로 지금 한국 정치가 돌아가지 않는다. 첫 번째 정청래 민주당 후보가 상당히 선전하고 있는 것 같다. 두 번째는 주식시장이 본인의 치적 가운데 하나로 정말로 지지율을 다 버티고 있었는데 주식시장이 굉장히 어려워요. ETF 뭐 그 관련한 문제. 그것 때문에 그렇게 됐죠. 부동산 문제. 본인이 뭐 진짜 자신했는데 그 자기가 생각했던 대로 가지 않거든요. 더군다나 자기의 부동산 거래 문제와 관련해서도 지금 만약에 여론조사 한번 해보십시오. 이재명 대통령 부동산 그 거래와 관련해 갖고 대단히 악재가 될 것 같다라는 어떤 그 생각을 하고 있는지 제가 취임한 이후에 어떤 뭐 화면에서 본 이재명 대통령의 평, 뭐 이건 인상평인데 그야말로 가장 침울했어요. 최근 본중에 침울했다. 요거 개인 채널 가가지고 한번 해명 영상을 좀 챙겨봐야 되겠네요. 나름한 갖고 있었으면 재건축 승인 딱 떨어지고 내 거였으면은 그게 한 40억 되는 거를 나름 한 29억에 팔았는데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가 지금 흠칫 놀란 거 아닐까? 싸게 팔았다고 표현하는 게 1억 싸게 팔았다라는 의미로 저는 안 들려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11억이야 11억. 40억. 그걸 받을 수 있는데 29억을 했기 때문에 약 19억, 11억 맞죠? 그렇죠. 11억 손해봤다라는 의미지 지금 시세 30억에서 1억 손해봤다는 의미로는 들리지 않습니다. 근데 그 11억 거기에는 뭐 자기 부담금이 일부 포함되지 않겠습니까? 거기 자기 부담금은 어느 순간에도 낼 수 있는 조건이고요. 그러니까 거주 요건을 충족했기 때문에 아마 근데 자기 부담금이라는 건 재건축하면서 뭐냐면 사업성이 요새 부동산 그렇긴 하죠. 건축 자재값이 늘 올라가고 바뀌니까. 자기 부담금이라는 게 계속 높아지고 있어요. 그렇죠. 그렇게 매수자를 위해서 했을 거면요. 그러니까 그 거래 자체는 왜 완전 잘못된 편들어주는데? 거지. 저도 편드는 건 아닙니다. 예. 지현 3840님 3,000원 주시면서 개혁신당 화이팅. 경민정님 목걸이 너무 예뻐요. 네, 제가 여기 네잎클로버를 하고 다니고 있습니다. 좋은 일 좀 있으라고요.
자, 그러면은 이슈를 하나 더 보죠. 자, 준45 의원님, 정광재 1.5진 범생이. 그 저는- 범생 느낌인가 봐. 공부 잘하게 그러니까 보이나 봐. 아니 범생도 그렇고 네. 제가 그랬어요. 그냥 스타일이. 네. 저는 이제 선생님 말씀도 잘 듣고 친구들과도 잘 지내고 친구들 나쁜 일 하면 야 그러면 안 된다 이렇게 좀 얘기해가지고 바른 너무 소리를 좀 미화됐나? 하고. 제 학창 너무 시절이- 완벽한 남자 아니세요? 학창 시절이 너무 미화된 것 같은데 아 이거 고등학교 친구들이 보고 야 이 새끼야 네가 언제 그랬어 근데 이러는 거 아니야? 이 댓글 좀 읽어드리면 신뢰가 될지 모르겠지만은 가발 광땡이 별명 숨기지 마라 이렇게 하셨어요. 광땡이 그런 광땡이. 별명은 전혀 있었지 않고 예. 제가 회사에 들어왔을 때 제 아니 동기들이 가발 광땡이라고 지금 지어주신 것 같은데. 저는 뭐 직문 알겠습니다. 그리고 예. 광팔이라고 애들이 몇 명 그렇지. 그런 적은 있어요. 광팔이 그런 건 있겠지. 그런 적은 있었어요. 들어가면은 근데 그게 광팔이가 돼. 아주 소수. 자주 그랬을 것 아니 같은데. 아주 소수야. 아주 광땡이 소수. 광팔 이런 거는 있을 것 같은가. 광땡은 처음 들어봐요. 이게 그러니까 유시빈 작가가 그 썩은 냄새를 골라서 맡잖아요. 그래서 골라서 듣는 거야. 친구들이 아무리 별명을 붙여도 그냥 골라서 듣는 거야. 아니 별명이라는 게 범용적이어야 되잖아요. 예. 몇 명만 부르면 몇 명만 부르면 별명이 고구마처럼? 아니지. 그렇지. 모든 번에 사람들이 꽂히면 고구마 고구마 야 너무 고구마 불쌍해. 그래야 되는데 전 뭐 한두 놈만 그 광팔아 이러면은 그 별명이 아니지. 제가 다음부터는 광땡이라고 불러드리겠습니다. 야, 그리고 수민님 깐깐이 우리 희덕님께서 깐깐이로 지어주셨습니다. 그래가지고 별명이 안 되는 거예요. 깐깐해 보이시는데? 다른 사람들이 공감을 해줘야 별명이 될 텐데 예. 깐깐한 거는 이제 이 방송에서 그나마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지만 생활적으로 그렇지가 않기 때문에 그렇죠. 네. 너무 정반대라서 오히려 문제가 되죠. 더 깐깐하지 않아서. 깐깐하지가 않다. 네. 예. 여기 남자분들이 너무 미화해요. 서로. 그러니까 우리처럼 그냥 까자. 있는 그대로 까자. 고구마 그래, 깽 뭐 난리 깐깐한데, 났다 지금. 지금. 사실인데. 아이템 우리가 짧게 하나만 하고 갑시다. 우리가 다른 이야기를 조금 하느라고 아이템 우리 PD님 아이템 뭐 하는 게 지금 딱 좋을까? 청와대 이야기 할까요? 자, 청와대 23일 대통령 주재 부동산 토론회를 한다고 합니다. 이게 예정대로 진행을 하는데 유튜버, 맘카페, 공인중개사 등 140명과 100분 토론을 한다고 해요. 이 부동산 토론회 우리 김수민 평론가님 이거 한 이틀에 걸쳐서 진행이 되는 걸로 알아요. 네. 이거 충분한 좀 토론회 장이 될까? 장이 안 되겠죠.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모여가지고 네. 정해진 시간 동안 토론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건 전 진작에 했었어야 된다고 봐요. 제가 이 얘기를 부동산하고 교육 두 가지는 진짜 전 국민 토론회를 해야 된다. 진짜 한 1, 2년 잡고 네. 막 순회하면서 토론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던 게 한 2020년대 초반이었거든요. 네. 어느 정부도 계속 안 하다가 이제 와서 하는 건데 많이 늦었고 그리고 여유도 없다 지금 좀 걱정이 됩니다. 그리고 이번 토론에서 순서를 잘못 잡은 게 자꾸 부동산을 갖고 대출, 공급 또 뭐 세제 이걸 나눠 가지고 자꾸 사고하는 게 강하거든요. 네. 이거 조합을 해야 돼요. 조합을. 네, 자꾸 나눠서 생각하면은 이게 이상한 정책 조합이 만들어지기가 쉽고 혹은 이데올로기적으로 경도된 네, 그런 조합이 만들어지기가 쉽다. 네. 이 점에서는 좀 애초부터 이게 근데 부문별 토론을 먼저 했거든요. 네. 그 순서도 저는 좀 맞지 않았다고 보고 네. 좀 여러모로 아쉽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제가 조합이 중요하다고 얘기를 하는 게 국민의힘 쪽에도 좀 지적을 하고 싶은 것이 자꾸 네. 대출 규제를 풀라고 하는데 공급이 지금 많이 묶여 있거든요. 별로 안 나오고 있어요. 사실 부동산은 공급이 가장 중요하고 네. 그리고 유동성 그렇죠. 시장에. 그럼 근데 대출을 푼다는 거는 유동성을 키우는 거기도 하거든요. 네. 근데 공급이 부족할 때 대출을 또 푼다고 해서 그러면은 뭐 집 사기 쉬워지는가? 그럼 또 집값이 또 뛰겠죠. 그것 때문에. 근데 이게 지금 악순환이다. 이게 조합적인 사고가 안 되니까 한쪽에서는 다 세제 올리고 규제 세게 하고 근데 공급을 늘리자는 거는 지금 이론은 없어요. 네. 근데 한쪽에서는 세제도 높이고 대출 규제도 세게 하자. 한쪽에서는 세금도 낮추고 대출도 풀자. 이게 일렬 사고밖에 안 되는 건데 이게 네. 경우에 따라서 조합이 더 중요하다. 예, 근데 그 조합에 대해서 우리가 토론했느냐. 이걸 좀 얘기를 하고 싶어요. 그러네요. 그러면은 이게 부동산 이야기를 토론회 하는 건 좋다 이거야. 근데 토론회 하는데 여기 근저당 관련해 가지고 이슈가 지금 너무 커져서 이게
엄청난 분들이 막 유튜브에서 접속 그 조회수가 나오더라고요. 근데 이게 분당 아파트 구매자가 이 대통령을 알지도 못하며 근저당 거래는 흔히 있는 일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저는 내일 소장님. 그 있는 토론회는 일종의 관제 시위 같은 것 같아요. 오. 예전에 뭐 저 군부 정권 때 관제 시위가 많이 있었잖아요. 네. 관제 토론회 같은 거죠. 그러니까 본인들 입맛에 맞는 사람들 전 뭐 이렇게 이 뭐 맘카페 부동산 전문가들 모았다고 하지만 진짜로 쓴소리를 할 수 있을 사람들을 모았느냐 그것에 대해서 자신하기 어렵고 거기서 과연 얼마나 이재명 대통령의 부동산 정책이 잘못됐는지에 대해서 조목조목 반박할 수 있는 사람이 있느냐. 대통령 앞에서 또 더군다나 이거 생중계 된다는데 그렇죠. 생중계 되면 얼굴 다 깎아놓고 이재명 대통령 강성 지지자들이 좌표 찍어갖고 야 얘 뭐라더라 이렇게 안 할 겁니까? 그런 거 여기서 좀 해라. 여기 다 저는 까는데. 그래갖고 이게 뭐 토론회로서의 큰 의미는 없을 것 같고 네. 실제로 시장이 무엇을 바라는지에 대해서 알려면 네. 실수요자들이 얼마나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 사실 이재명 대통령도 이번에 집 팔기가 이렇게 어렵구나 절절하게 깨달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2월부터 판다고 그렇죠. 그래놓고 이제 팔았으니까요. 그러면 진짜로 시장에서 고생하고 있는 사람들을 만나서 얘기를 들어봐야 되지 이런 관제 토론회 갖고는 네. 답이 나올 수 있는 게 아니라고 생각하고 네. 제가 이제 자리를 잠깐 비우겠습니다. 잠깐 비우면 갔다 오십니까? 아유. 저는 이제 마칠 겁니다. 마칠 겁니다. 예. 이제 댓글을 어떻게 저희 10개 다 채워진 거죠? 예, 그래요? 댓글 한 개씩을 좀 뽑고 가주세요. 예. 뽑고 그래요? 가주시고 지금 별명이 올라왔는데 꽐라수민 이렇게 올라왔습니다. 네. 그리고 근데 저는 수미 감자. 술을 먹어도 꽐라는 잘 안 됩니다. 안색도 안 바뀝니다. 그런데 네. 저기 화면에 자꾸 그렇게 보이시나 봐요. 시청자의 바람대로 꽐라수민 가시겠습니까? 아니면은 고구마가 옆에 계시니까 네. 수미 감자로 하시겠습니까? 수미 감자 괜찮습니다. 네, 여기는 네. 그래서 수미 감자 구황작물이 아주 즐비한 닭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 개씩 골라주세요. 고르셨어요? 네, 저 골랐습니다. 잠깐, 경민정 읽어요? 아니요. 읽어주시죠. 조금 이따 읽어요. 잠깐만 바꾸시면 네. 먼저 읽고 가시라고요. 네. 저는 아, 금구름님이 마지막에 그걸 하셔서 아마 우리 미션을 성공시킨 것 같은데 네. 지난번 2030 지지율 공개 토론처럼 부동산 토론도 보여주기식에서 끝날 것 같네요. 네. 이분은 이제 2,000원 그 슈퍼챗 주셨는데 네. 커피 쿠폰으로 제가 보답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저는 먼저 좀 일어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어요. 저희도 네. 이제 마실 건데 그러면 고 대변인님 한번 누구 드릴까요? 슈퍼챗 주신 분인데요. 네. 경민정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3당에서 고생해도 표도 안 나고 너무 애 많이 쓰셨습니다. 라고 표현하신 분께 커피 쿠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한테 쏘시는 건가요? 너무 감사한 마음 담아서. 고맙습니다. 자, 김수민 평론가님, 수미감자가 괜찮나 봐. 계속 올라와요. 모습이 감자 그러면 같아요. 수미 감자를 정해주신 분을 선정을 하겠습니다. 이게 오렌지 트리 제주 노을 제주 노을님이신가요? 아닌가? 이분이 처음이 아닌 것 같은데. 수미 감자를 네네. 정해주신 분이 저 위에 있을 거예요. 네, 오렌지 트리 제주 노을님으로 하겠습니다. 그래요? 예. 문자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수미 감자로 가자. 수미 감자로 가자. 네. 수미 감자 괜찮으시겠습니까? 네, 괜찮습니다. 괜찮아요. 네. 꽐라 수민도 괜찮을 것 같은데. 꽐라 수민. 이미지상. 저 꽐라 잘 안 된다니까요. 네. 알았어요. 오랜만에 이렇게 되지도 않는 네. 별칭도 지어보고 지금 제가 경민정 오늘 막방이야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이 많이 계셔서 제가 7월달까지 합니다. 7월달까지 하고 다음 주 한 주가 더 남아 있어서 그때 마지막 방송하면서 인사를 드리도록 할게요. 지금 저희가 내일 모레면 1년이고 하니까 그때 김기호 앵커 진행을 할 때 그때 금요일은 또 왁자지껄 하잖아요. 분위기가 또 많이 축하해 주시고 많은 사랑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고급난 개혁신당 대변인님 고구마 그리고 김수현을 쏙 빼닮은 지성미의 김수민 수미 감자 평론가님과 네. 함께했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또 봬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